병원에서는 포기했고 의사마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킬로그램당 단돈 3,000원짜리 과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검사 결과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졌던 신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의 최민준 선생님은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인공투석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혈액투석을 위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일 하얀 거품이 일던 신장 손상의 징후였던 소변이 이제는 20년 전처럼 맑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최민준 선생님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약도 비싼 치료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느 시장에서나 누구나 살 수 있는 평범한 과일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해독과 정화를 위해 사용해온 바로 그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기만 하면 많은 분들이 단 일주일 만에 야간뇨와 소변의 하얀 거품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양약으로도 쉽게 해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간단할 리가 있나, 그렇게 쉬우면 병원에 환자가 왜 있겠어? 하지만 사실은 많은 의사들조차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될 때 인간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자가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이 아직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자연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효과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그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죽은 것처럼 보였던 신장을 깨울 수 있었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것이 왜 그렇게 기적적인지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왜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 당장 여러분 몸속의 신장이 완전히 멈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이 많은 분들을 소름 돋게 하고 감히 생각조차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해 주십시오. 신장이 단 24시간만 작동을 멈춰도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일주일도 아닙니다. 단 24시간이면 몸의 모든 기능이 무너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슬픈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 너무 늦었을 때가 되어서야 신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한국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말기 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유방암, 전립선암, 심지어 폐암보다도 낮습니다. 무섭게 들리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신장은 단순히 우리가 소변을 보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생명의 필터입니다.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며 필요한 영양분은 남겨두고 동시에 몸의 수분, 염분, 혈압의 균형을 맞춥니다. 신장은 또한 모든 세포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생성하고 칼슘을 조절하여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심장이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라면 신장은 전체 시스템의 정수기입니다. 펌프가 아무리 강력해도 필터가 막히면 물은 계속 더러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장이 약해지면 혈액은 독소로 가득 차고 혈압이 오르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몸은 피곤해지고 면역체계는 붕괴됩니다. 신장은 위나 간처럼 아프다고 소리치거나 시끄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보통 너무 늦었으며 그 대가는 남은 인생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신장은 가장 조용한 장기이지만 그것을 잃으면 어떤 장기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 몸을 돌보고 보호할 충분한 지식을 갖추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수천 명의 한국인들을 투속의 위기에서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구해낸 6가지 기적의 식품을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보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수십 년 연장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6가지 식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장 회복을 돕는 6가지 기적의 식품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각 식품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선진국에서 신장 기능 회복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연구되었습니다. 1점 마늘 신장 혈관을 보호하는 천연 항생제 가장 친숙한 식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마늘이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마늘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자연이 인간에게 준 가장 강력한 천연 항생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활성 성분이 있는데 이는 마늘을 으깨거나 다지거나 자를 때 형성됩니다. 바로 이 알리신이 항균, 살균, 콜레스테롤 저하 및 신장 혈관, 내피 보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미세 혈관들이 쉽게 염증을 일으키고 좁아져 혈액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알리신은 자연의 청소부처럼 작용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 순환을 도우며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한국국립의학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35%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아침 공복에 생마늘 작은 한 쪽을 먹거나 잘게 다져 꿀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부종이 줄며 잠을 더 깊이 잘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점. 콩과 두부 신장에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제가 여러분께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식품은 콩과 두부 신장에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붉은 고기가 신장에 부담을 주는 반면 콩에 함유된 식물성 단백질은 훌륭한 대체제입니다. 이 작은 콩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지만 분해될 때 신장을 과로하게 만드는 요소인 요산이나 요소를 많이 생성하지 않습니다. 특히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신장 조직의 노화와 손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7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의 콩 섭취량을 50g만 늘려도 만성신부전 위험이 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붉은 고기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이 신부전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삶거나 찐 두부 한 모 또는 무가당 두유 한 잔을 매일 섭취함으로써 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소박한 음식을 얕보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단순함이 우리 몸의 가장 귀한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3점. 우엉 신장으로의 혈액순환을 돕는 뿌리 채소. 다음은 신장으로의 혈액순환을 돕는 뿌리 채소로 우리는 이것을 우엉이라고 부릅니다. 우엉은 한때 한국 요리에서 매우 흔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잊힌 채소입니다. 우엉이 신장으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매우 효과적으로 돕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엉 뿌리는 땅속 깊이 자라면서 염증을 막고 피를 맑게 하며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많은 미네랄과 생리 활성 화합물을 흡수합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아르기닌으로 이는 특히 신장 내의 작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과 산소가 더 쉽게 순환하도록 돕는 아미노산입니다. 덕분에 신장 세포는 숨을 쉬고 더 나은 영양을 공급받아 점차 회복됩니다. 서울영양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아침에 우엉차를 마시거나 무와 마늘을 넣고 우엉국을 끓여 먹으면 몸을 정화하고 신장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신장 결석이 있거나
옥살 산염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생 우엉이나 갈아 넣은 우엉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미네랄 축적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점. 수박간을 시원하게 하고 이뇨작용을 돕는 여름의 친구네 번째는 여름의 친구로 간을 시원하게 하고 이뇨작용을 도우며 신장에도 좋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갈증 해소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신장에 아주 훌륭한 선물입니다. 즙이 많은 붉은 과육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관을 확장시켜 신장으로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수박에 풍부한 것으로 유명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은 염증을 막고 신장 세포를 보호하며 활성산소의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박 과육의 9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수박을 먹는 것은 몸 내부를 스스로 깨끗하게 씻어내어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다면 혈당 상승을 피하기 위해 식후에 100g 정도로 적당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일 수박 몇 조각은 몸 전체를 위한 시원하고 건강한 약이 될 것입니다. 5점. 배레몬 포도, 혈액을 정화하고 신장을 깨끗하게 하는 삼총사. 다섯 번째는 혈액을 정화하고 신장을 깨끗하게 하는 삼총사입니다. 바로 배레몬 그리고 포도입니다. 이것들은 한국인에게 매우 친숙한 식품군이지만 함께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배는 가벼운 이뇨 작용을 돕고 몸을 시원하게 하며 자연적인 해독을 지원합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 풍부하여 신장 내 작은 칼슘, 결석의 형성을 막고 오랫동안 축적될 수 있는 결정체들을 녹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포도, 특히 보라색과 검은색 포도는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한데 이는 신장 내 미세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력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유명한 항염증 물질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레몬수 한 잔 또는 설탕에 절이지 않은 건포도 몇 알은 몸속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만약 점심에 배즙 한 컵을 더 마신다면 이뇨 및 해독 효과는 2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6점. 오메가3 만성염증을 줄이는 좋은 지방. 마지막으로 오메가3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메가3은 연어, 고등어, 치아씨드, 아마씨 그리고 호두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는 전신 염증을 막아주는 좋은 지방으로 만성염증이나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 조직의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동대학교가 8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혈중 오메가3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만성 신장질환 발병 위험이 29%까지 감소했습니다. 오메가3은 또한 혈압을 안정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며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캡슐 형태의 어유를 선택하거나 간단하게 매일 호두, 6알 또는 치아씨드 한 스푼을 먹어도 결과는 매우 좋습니다. 이 모든 식품들을 함께 섭취하면 신장을 위한 자연보호 체인이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신장정화 콤보라고 부르는 간단한 공식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레몬수 한 잔을 마시고 작은 마늘 한 쪽이나 호두 몇 알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두부 레몬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 그리고 현미밥을 소량 드십시오. 저녁에는 우엉국이나 디저트로 수박 몇 조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좋은 음식을 하나 추가하고 나쁜 음식을 하나 줄이기만 해도 몇 주 후에는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이 여러분의 의사가 되게 하고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을 되찾는 주체가 되십시오.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는 5명의 배신자들. 하지만 여러분 올바르게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왜 신장이 손상되는지를 이해해야만 매일 조용히 그것을 파괴하고 있는 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자신이 평범하게 식사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과식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사실은 바로 무해해 보이는 음식들이 매일 여러분의 신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5명의 조용한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그것들은 시끄럽지도 않고 나쁜 냄새도 없으며 독성 색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남기는 결과는 독소로 오염된 혈액 조용히 진행되는 신장, 염증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평생 인공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의 강수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일 녹즙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케일, 시금치, 아스파라거스를 좀 매우 푸르게 갈아서 자랑스럽게 마셨습니다. 하루에 900ml씩 마셨습니다. 안타깝게도 5개월 후는 메스꺼움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신장의 해독 지수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치솟아 있었습니다.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그는 인공투석을 받아야 했고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겁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시길 바라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는 5가지 주범은 무엇일까요? 1점 짜게 먹는 습관. 국물은 소금을 혈액 속으로 직접 들이붓는 것. 첫 번째는 짜게 먹는 것입니다. 흰 소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사랑해 마지 않는 진한 맛의 음식들, 미역국, 된장찌개, 냉면, 짬뽕입니다. 국수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3, 4.1g까지 들어있을 수 있는데 50세 이상 성인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 2g도 채 안 됩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혈관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혈액을 거르는 기관인 신장은 과부하에 걸립니다. 그리고 신장 내 작은 혈관이 손상되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저는 싱겁게 먹어요. 국물만 마실 뿐인데요. 죄송하지만 국물을 마시는 것은 소금을 혈액 속으로 직접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십시오. 그것이 맛있는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염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2점. 단 음료와 가공식품. 숨겨진 인 파스퍼러스의 위험. 두 번째는 단 음료와 가공식품입니다. 저는 콜라나 사이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샌드위치, 빵, 햄, 공, 육, 치킨, 스낵, 통조림 등 이 모든 것들은 무기, 인과 방부제를 함유한 시한폭탄입니다. 인위적인 인, 특히 첨가물 형태의 인은 혈액에 들어가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신장이 그것을 걸러내기 위해 2배로 일하게 만듭니다. 서울의학연구원은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 만성신부전 위험이 1.8배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3점. 진한 녹즙, 옥살산염이라는 숨겨진 결석 유발 물질.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진한 녹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녹즙을 좋아한다는 것을 압니다. 편리하고 마시기 쉽고 깨끗하고 피에 좋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비트에는 모두 옥살산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옥살산염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신장에서 칼슘을 만나면 결정을 형성할 수 있는 유기산의 일종입니다. 이 결정은 결석을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며 심지어 신장 세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진한 녹즙 한 잔에는 200, 300mg의 옥살산염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 마신다면 건강한 사람조차 신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저는 채소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채소를 올바르게 드시길 바랄 뿐입니다. 즙을 내어 마시기보다는 잎 전체를 드시고 가볍게 익히고 좋은 식물성 기름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4점. 너무 많은 고기, 특히 붉은 고기 섭취. 대사 부담의 주범. 네 번째 주범. 너무 많은 고기, 특히 붉은 고기 섭취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분해될 때 요소 크레아티닌과 같은 노폐물을 생성합니다. 이 물질들은 오직 신장을 통해서만 배출될 수 있습니다. 매일 많은 양의 고기를 먹으면 몸은 엄청난 대사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신장이 이미 약한 상태라면 해독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그 물질들이 혈액으로 역류하게 되고 피로, 메스꺼움, 손발 부종을 유발합니다. 우리 몸은 체중 1kg당 약 0.8g의 단백질만 필요합니다. 60kg인 사람에게는 약 56g이면 충분합니다. 소고기 구이 한 조각이 이미 30g입니다. 나머지는 두부 계란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5점. 합성 비타민과 효소의 오용 신장의 여과, 부담 증가 5번째 주범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합성 비타민과 효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을 먹는 것이 건강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합성 비타민을 먹거나 과다 복용하면 몸이 흡수하지 못하는 잔여 성분을 신장이 2배로 1에서 배출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사람의 40%는 불필요하며 신장의 여과 부담을 20-30%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합성 알약이 아니라 신선한 식품, 통곡물, 깨끗한 채소에서 얻는 비타민입니다. 신장을 파괴하는 일상 습관들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사소한 습관들 무해해 보이지만 신장을 조금씩 천천히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며 깜짝 놀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파괴하는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갑작스러운 과도한 운동. 저는 운동을 매우 지지합니다. 하지만 오랜 휴식 후에 복수하듯이 운동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하게 운동하면 근육이 손상되어 미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는 신장 쇠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랜 좌식 생활 후에 너무 빨리 걷기만 해도 입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볍게 시작해야 합니다. 10분 걷기, 심호흡, 스트레칭, 서두르지 말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둘째, 너무 싱겁게 먹기. 좋아 보이지만 해롭습니다. 염분 부족, 즉 나트륨 부족은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혈압이 낮으면 혈액이 신장의 미세 혈관까지 도달하지 못해 신장에 국소적인 혈액 부족을 유발합니다. 절대 금연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적당히 너무 짜지도 너무 싱겁지도 않게 하루에 약 2g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셋째, 너무 잦은 사우나. 해독하지만 탈수를 유발합니다. 땀을 통해 몸의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혈액량이 줄고 혈압이 떨어지며 신장의 혈액이 부족해져 신장 세포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사우나는 일주일에 1, 2번 한 번에 15분 미만으로 하고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넷째, 임의로 진통제, 항생제 사용. 어깨 결림, 두통, 관절통이 있으면 약을 드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진통제는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처방 없이 장기간 사용하면 신장은 과부하로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약 대신 음식, 운동, 마사지, 충분한 수면을 활용하십시오. 다섯째, 소변 참는 습관. 간단하게 들리죠. 하지만 소변을 오래 참으면 세균이 번식하고 방광에 압력이 증가한 뒤 여관과 신장까지 압력이 전달됩니다. 한 번 참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년 동안 그렇게 한다면 신장은 아무 소리 없이 손상될 것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몸이 문을 두드릴 때 즉시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신장은 조용한 필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시는 물 한 방울, 소금 한 스푼, 약 한 알이 모두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 날 그 필터는 망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소금을 조금 줄이고 탄산음료 한 캔을 끊고 양약을 줄이고 제때 소변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들.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할 일이 많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쁜 습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에는 더 깊고 조용하며 위험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들입니다. 조용히 카운트다운되는 시한폭탄만큼 큰 폭탄은 없습니다. 1점 현대의 소구화된 식단 혈액의 산성화 첫째 가장 큰 주범은 바로 현대의 소구화된 식단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밥에 나물 마른 생선을 드시며 90세까지도 건강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보십시오. 붉은 고기 튀김 흰빵 우유 구운 음식들 모두 단백질 지방 설탕이 풍부하지만 채소 효소 알칼리와 식품은 부족한 음식들입니다. 그 결과는 혈액이 산성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혈액이 산성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왜일까요? 혈액은 달러 폐하 7.4달러 즉 약알 칼리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고 라면, 피자, 흰빵을 먹으면 혈액은 산성으로 변합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몸은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뼈에서 칼슘을 빼내고 중화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신장이 그 산성을 소변을 통해 걸러내야 합니다. 한양대학교의 한 내분 비내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의 소구화된 식단은 비만뿐만 아니라 조용히 신장을 죽이고 있다. 2점. 당뇨병과 고혈압 작은 혈관의 파괴자 둘째. 한국 노년층의 국민병인 당뇨병과 고혈압은 만성 신부전의 주요 원인입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신부전 환자의 거의 60%가 장기간의 당뇨병이나 고혈압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질병은 모두 몸속의 작은 혈관, 특히 혈액을 거르는 사구체 내의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고 여과 기능이 점차 약해지다가 어느 날 신장은 완전히 기능을 잃게 됩니다. 3점. 운동 부족으로 인한 산소 부족 신장 세포에 서서한 질식셋째 가볍게 보이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것 운동 부족으로 인한 산소 부족입니다. 비만인 사람만 신부전에 걸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르고 적게 먹지만 전혀 걷지 않고 많이 앉아있고 많이 누워있으며 얕게 숨쉬는 많은 사람들이 신장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신장은 심장과 뇌 다음으로 몸에서 세 번째로 산소를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충분한 산소가 없으면 신장 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부산국립건강센터의 한 조사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사람은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에 비해 신부전 위험이 20% 감소했습니다. 4점. 피할 수 없는 나이, 올바른 관리가 필수.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나이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한다면 나이는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혈관은 수축하고 미세 혈관은 더 약해져 막히거나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미세 혈관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기관입니다. 신장은 혈액 부족으로 죽는다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50세를 넘으셨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음식 한 입 한 입, 숨 한 번 한 번이 모두 자신의 신장을 구하는 기회입니다. 신장이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소리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흔히 무시하는 아주 작은 신호들로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장이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에 간다면 너무 늦을까 두렵습니다. 간이나 위와 달리 신장은 손상되었을 때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견디며 계속 일하다가 단 20%의 기능만 남았을 때 그때서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초기 신호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냐입니다. 첫 번째, 신호 거품 섞인 소변. 만약 소변에 거품이 많고 오래 사라지지 않으며 비누 거품처럼 짙게 생긴다면 이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 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구체 손상의 징후입니다. 보통 단백질은 혈액 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장의 여과막에 구멍이 뚫리면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짙은 색과
강한 냄새의 소변. 만약 아침 첫 소변이 진한 차 색깔 같고 톡 쏘는 냄새가 난다면 이는 신장이 혈액 속 노폐물을 잘 거르지 못하거나 몸이 심각한 탈수 상태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의 소변은 맑고 옅은 노란색입니다. 어떤 변화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 부은 얼굴, 무거운 눈꺼풀, 검어진 피부.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는 신장의 여과 기능 저하로 인해 몸에 수분이 정체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주위의 피부가 검어지는 것도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액이 오염되었음을 반영합니다. 네 번째 신호, 야간에 잦은 소변. 만약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밤에 요 3번 심지어 4번씩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깬다면 이는 신장이 약해졌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수분량과 배설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한 신장은 이 생체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되는 피로. 독소가 배출되지 않고 혈액 속에 다시 돌아다니며 온몸으로 퍼지면 환자는 항상 나른하고 몸이 무거우며 정신이 맑지 않고 근육이 축 늘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피가 막지 않고 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피부 가려움, 건조한 피부, 손발 부종. 원인 불명의 지속적인 가려움, 발목, 복사뼈, 손의 부종, 특히 저녁에 심해지는 것은 신장이 수분과 독소를 몸에 가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려움은 요소와 다른 노폐물들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아래에 쌓여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 메스꺼움, 식욕 부진, 현기증.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면 혈액 속의 높은 독소 수치가 신경계와 소화에 영향을 미쳐 환자는 식욕을 잃고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며 자주 메스꺼움과 현기증을 느끼고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정기적으로 하시길 바라는 간단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 첫 소변 확인하기, 색, 냄새, 투명도, 거품 여부를 보세요. 이것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테스트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 소변 및 혈액 검사 받기. 한국에서 이 검사 비용은 약 7,000원에 불과하지만 신장 이상의 80%까지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칠 수 없지만 매번의 소변, 매번의 피로감, 매일 아침 부은 눈을 통해 항상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냐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을 4시간씩 후속 침대에 눕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전에 가졌던 평온함을 되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삶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장을 지키는 여정은 바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3가지 간단한 신장 보호 습관. 그렇다면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바로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복잡한 비법들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매일 간단하고 하기 쉬우며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지만 평생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기초가 되는 3가지 일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1점. 매일 아침 일어나면 따뜻한 레몬수 한 잔 마시기. 레몬 한 개를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얇게 3조각을 45도의 따뜻한 물에 타서 아침 식사 약 20분 전에 마시면 됩니다. 왜 레몬수일까요? 레몬수는 혈액을 자연스럽게 알칼리화하여 신장의 산염기 균형 조절을 돕고 동시에 비뇨 기계를 부드럽게 자극하여 혈로를 깨끗하게 하고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울산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레몬수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장 결석 형성률이 23% 낮았습니다. 주위에 상심한 위궤양이 있다면 공복에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매일 신장을 깨우는 최고의 자연요법입니다. 2점. 아침 햇살 아래에서
약 15-20분 걷기문 밖으로 나가 동네를 한 바퀴 돌거나 집 근처 공원에서 아침 7시부터 9시 이전에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점은 단순히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혈압을 조절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신장 내 미세 혈관이 염증이나 경화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거나 어두워졌을 때만 외출한다면 이는 몸에서 극히 귀중한 빛 영양소를 굶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점. 매일 최소한 한 끼는 생채소나 통곡물을 섭취하기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상추 샐러드 한 접시, 생배추 몇 조각 현미밥이나 오트밀죽 약간이면 충분합니다. 생채소의 섬유질과 효소는 장에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독성, 노폐물의 양을 줄여 신장이 더 가볍게 일하도록 돕습니다. 한편 통곡물은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핵심 요소인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아침에 모두 결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레몬수 한 잔 마시기 15분 걷기 돌아와서 생채소와 오트밀로 가벼운 아침 식사하기 이것뿐입니다. 약도 헬스장도 단식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소변이 규칙적으로 나오고 더 이상 밤에 깨지 않으며 피부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한국국립의학원의 한 의사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보약은 필요 없다. 맑은 피와 좋은 습관만 있으면 된다. 오늘 여러분께 그 말을 빌려 전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주는 실제 이야기 회복은 가능하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한다면 신장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더해줄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서 오신 62세의 박서준 선생님, 10년 넘게 당뇨를 앓으셨고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했으며 의사는 변화하지 않으면 1년 안에 투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그는 피곤하고 다리가 붓고 잠을 잘 못 자고 항상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한 자연의학센터의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그는 정확히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깨끗하게 먹고 충분히 마시고 꾸준히 운동하기. 보약도 신비의 약도 광고도 없었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그의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감소했고 더 이상 투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비결을 묻자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몸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다시 시작하고 신장을 보호하고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핵심 교훈과 다음 단계.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으로 요약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건강한 신장을 지키는 열쇠를 쥐게 되는 것입니다. 신장은 아프지도 소리치지도 않지만 손상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용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소변이나 수면과 같은 작은 신호들을 통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의사가 투석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지 마십시오. 음식이 약입니다. 잘못 먹으면 혈액을 걸러내야 하고 올바르게 먹으면 신장은 매일 조금씩 건강해질 것입니다. 건강할 때 예방하는 것이 아플 때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소변 검사 한 번, 레몬수 마시는 습관 하나, 걷기 한 번이 수천만 원의 병원비와 수년간의 힘든 투석을 피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여 더 건강하고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매일 아침 만나는 이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신장 약화의 증상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가 조기에 발견하고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약속의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겠습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더 싱겁게 먹겠습니다. 또는 매주 아침 소변을 확인하겠습니다. 써주십시오. 제가 알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매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더 건강하고 더 주도적이며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건조하지 않고 실생활에 정말로 적용할 수 있는 조언들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저를 응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깨어있는 삶, 건강한 삶,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삶을 선택한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건강하며 자유롭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투석기나 자녀에게 의존하며 살지 않고 단지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그리고 매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귀한 시간을 저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심장관 그리고 특히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병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매일을 온전히 즐기기 위한 자연스럽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교육적이고 공익적인 정보입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 치료 중이거나 투석 경험이 있으시다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